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8월 22일, 자, 저녁 특강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0.6%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 마감 후에 좀 뉴스도 좀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증시가 8월 5일날, 6일날이죠. 그 2주 전에 이제 급락이 나온 이후에 코스닥 쪽에 꽤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좀 올라오다가 약간 걸리는 자리에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데, 여기에서 좀 이제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열었으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낮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거랑도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보완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지금 방송하기 전에 이런저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TV만 틀면은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일본 관련해가지고 지소미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 결론부터 좀 뒤에 가서 시간이 나면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일 이제 단기 테마주들이 조금 아침에 좀 급등을 하겠지만, 증시에 이제 큰 영향이 있을지는 내일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항상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지소미아 파기됐다는 얘기 딱 듣자마자 머리가 좀 띵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정신을 좀 차리고 집중을 해서 객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준비한 거 이제 그 대응 전략부터 다른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마지막에 조금 더 보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보시면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오늘 여기 장 마감한 것부터 잠깐 좀 해석을 좀 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1% 가까이 이제 상승으로 잘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본이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합권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대만도 그렇고요. 근데 어디가 하락을 좀 많이 했냐면 밑에 보시면 인도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랑 동시간대에 있는 나라 중에서 좀 하락을 한 나라가 어디냐면 홍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홍콩이 조금 빠졌죠, 그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홍콩이 좀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홍콩이랑 좀 연동이 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파생시장 때문에 좀 연동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하고 홍콩 증시가 조금 같이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잘 끝났기 때문에 아침에 갭상승 출발했는데, 거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진 않고 조금 눌렸어요. 그러니까 오전 10시까지는 그냥 가다가, 요즘에는 오전 10시 이후에 이제 증시가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전 10시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그 이후에 홍콩 증시가 이제 10시, 우리나라로 10시 이후에 시작을 하죠, 그죠? 아무래도 연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전 10시 이후에 조금 좀 눌렀는데, 그 이유가 이제 홍콩이랑 좀 연동돼서 그런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큰 폭의 하락이 아니니까. 근데 현재 시간 독일이나 프랑스 보시면 이제 소폭 하락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제 8월 벌써 이제 8월 말이거든요. 8월 22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8월 달도 끝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9월달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이제 9월달이겠죠, 그죠? 9월달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두 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금리 인하 폭이겠죠, 그죠? 금리 인하는 지금 사실상 결정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대비를 해서, 그죠? 뭐 호주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지금 다 양적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죠?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폭입니다.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해줄 거냐. 좀 대폭 인하를 해주면 당연히 증시에 더 이제 호재가 되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폭입니다. 이게 9월달에 가장 중요한 이슈고, 두 번째는 이제 3, 6, 9, 12월달, 그죠? 1년에 4번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겠죠, 그죠? 뭐 쿼터러플 리칭 데이라고도 하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요게 그 9월달에 있죠. 추석 전후로 해서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파생 안 하시죠, 그죠? 네. 파생하신 분들은 또 파생 전문을 하시는 전문가 방송을 이제 들으실 텐데, 파생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홍콩 갈 때도 홍콩 얘기할 때도 잠깐 했었지만 선물이 현물을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선물이 파생 시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쪽은 현물 시장이고, 그러니까 선물이 지수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오르고 내리는 그 흐름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생 시장이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파생 시장 규모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까지 이제 그 파생 시장 그 같은 뭐 포지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보통 9월 달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9월 달이 중요한 두 이슈가 추석 전후로 있으니까 요걸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때까지 증시가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중요한 이제 요 미국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건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겠죠, 그죠?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면요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조용해져요. 네, 그러면 증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막 큰 폭으로 막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죠?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큰 폭이에요. 뭐 음봉 한두 개, 양봉 한두 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막 지수가 막 10%, 20%, 30%씩 급락하거나 갑자기 10%, 20%, 30%까지 급등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슈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이슈를 눈앞에 두고서 그렇게 크게 급등하거나 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9월달에 가장 큰 이슈는 이 두 개입니다. 아까 이제 지소미아 파기했던 청와대에서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견해는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 얘기 좀 뒤에서 하자고요. 일단은 이제 시장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큰 거부터 잡는 거예요. 아까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 자꾸 지소미아 같은 것도 신경 쓰실까봐 이게 지금 모든 뉴스를 좀 덮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얘기를 꺼내드린 거예요. 그 얘기는 뒤에서 하자고. 왜냐면 시황 잡을 때는요, 투자 전략을 잡을 때는 큰 것부터 잡고 그 다음에 점점 작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소미아는 굉장히 작은 문제예요. 왜냐면 미국의 금리나 파생시장의 방향성, 이게 가장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뭐 지소미아든 뭐 이소미아든 그때 가서 얘기하면 돼요. 네네. 자, 아무튼 이제 9월달 가장 큰 이슈는 요 두 개니까 그때까지 증시가 숨죽인 채로 이제 쳐다보고 있겠죠. 네,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대 변수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우지수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오르고 내리는 거를 이제 그 양반이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듣기에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신경을 자꾸 끌거든요. 증시를 자꾸 들었다 놨다 하니까 자꾸 신경을 긁어요. 엊그제는 이제 뭐 감세한 얘기 나오다가 미국의 감세 얘기 나오다가 또 하루 지나니까 그런 거 안 할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해 버리죠. 왔다 갔다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 양반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잘 봐야 되는데 별로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안 해줄 거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가 왔다 갔다 하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를 급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오늘 내일 바로 급등시킬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 인하를 받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증시가 폭등해버리면 연준 의장이 그럴 거 아니에요. 증시 올라가는데 뭐하러 금리 인하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조금만 하면 되지. 그럼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시를 그때까지는 안 올릴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확률이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네. 또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사람이 입을 잘 보시면 됩니다. 다만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네.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네. 사람들이 헷갈리게 할 겁니다. 네. 자, 이제 해외 증시 쪽 이제 큰 흐름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낙폭에 따른 반등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보시겠습니다. 그 코스피 지수는 그 8월 5일날 마이너스 2%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잠깐 이제 코스피 지수 보시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한 2%밖에 안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7% 빠졌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만큼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 음봉까지 지금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1980포인트를 깨면서 이제 개인들이 심리가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됐죠. 그런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요. 요 선을 하나 걸었는데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이거든요. 제가 원래 코스닥 지수에다가 선을 잘 안 긋는데 여기를 이탈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심리적인 지지선이었어요. 심리적인 지지선 뭐였냐면 작년 10월달 여기 저점 여기를 깨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개인들의 심리가 완전히 박살났던 거예요. 근데 자, 지소미아 얘기 딱 10초만 할게요. 일본 관련돼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저는 현재 정권이 너무너무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민들을 너무 불안하게 만들어요. 잘하고 못하고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주식 방송이니까. 제가 무슨 정치 패널도 아니니까 주식 얘기만 할게요. 근데 국민들을 너무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심리 싸움에서 이기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의지할 게 있든지 하여튼 뭘 잡고 인내를 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면 주식을 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 불안하게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이 참 정부에 대해서 정말 난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당시에 그 일본 문제 때문에 그 대응을 올바르게 못하니까 증시가 그때 이만큼 빠진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하고 여러분들 하이닉스는 안 빠졌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펄펄 이재용 그 부회장이 펄펄 뛰었잖아요. 그때 일본으로 막 출장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안 빠지고 오히려 되려 올라갔어요. 근데 개인들이 이제 불안해하니까 코스닥 쪽이 붕괴가 된 거예요. 저는 이거는 90% 이상은 전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안 하셨어야 되는 거 맞지만 신용 같은 걸 안 쓰고 건전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투매를 만든 거는 저는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철저하게 개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만큼 빼놨는데 이 얘기가 지금 왜 하냐면 정부를 비판하려고 한다기보다 지소미아 얘기가 또 나오니까 내일 아침에 또 불안해 하실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일본 문제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다 손절 때리고 어떻게 됐어요? 큰 돈 다 날렸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도 똑같아요. 내일 증시가 오히려 올라올 수도 있어요. 개인으로 폭락할 거라고 오늘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예상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오히려 개인들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누가 이기느냐? 심리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문제 때문에 너무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실제로 증시에서 폭락이 나왔고 수많은 사람이 반토막 이상 나가지고요. 다 그냥 큰 돈 잃어버렸어요. 제가 왜 저는 방송을 7월 한 10며칠부터 천천히 안 했어요. 7월 초부터 천천히 안 하다가
7월 20일 정도부터 방송 아예 안 했거든요. 왜 안 했겠어요? 우리 회원들은 뭐 미국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죠? 그 이분들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계좌, 종목들 그거 리딩한다고 집중한다고 무료 방송도 아예 안 했어요. 저희 방 회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장이 안 좋아도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 저만 믿고 있는데, 그래서 집중한다고 무료 방송도 못했던 거예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방송하고 나면은 저녁에 할 힘도 없어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눈은 똑바로 뜨고 크게 뜨고 집중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누가 큰 손실을 입었다고요? 불안해가지고 손절 때린 사람들이 큰 손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비관론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저같이 이제 객관적인 근거 딱 대면서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손실이 엄청나게 빨리, 아무것도 안 해도 손실이 엄청나게 빨리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여기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제 회원들은요, 회원이 좀 많다고 그랬죠, 그죠? 3년, 5년, 7년, 뭐 10년 이상 된 회원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분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니까 저랑 이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아세요, 스타일을. 그래서 여기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올라오는 거. 실제로 딱 2주 만에 이 7%짜리 장대 음봉을 2주 만에 회복시켰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전문가 11년 하면서 이렇게 코스닥 빠르게 올라오는 거 처음이다 그랬어요. 이례적이다 그랬어요. 이례적인 게 뭐예요? 뭘 갖고 이례적이다 그랬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면 지수가 좀 올라오고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종목에 따라 올라오는데, 지금은요 소형주 있죠? 소형주가 먼저 확 올려버리고 나중에 지수가 따라 올라왔어요. 이런 적은 제가 전문가면서 거의 없었어요. 없었다고, 이런 적이. 전문가 11년 하면서 여러분들 조정을 얼마나 많이 맞아봤겠어요. 전문가만 11년을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폭락과 얼마나 많은 조정과 그 다음에 반등, 세력들의 속이는 걸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제 입에서도 이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례적으로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심리싸움이에요. 내일 아침에 심리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지소미하건 이소미하건 김소미하건 그냥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현재 정권에서 왜 저런 판단을 했는지 저도 의심이 좀 가긴 하는데, 정치 방송이 아니고 주식 방송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지난번에 두려움에 떠신 분들이 큰 손해를 입었어요. 자, 낙폭에 따른 지금 반등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왔죠, 그죠? 근데 이 중요한 여기가 뭐냐면, 제가 오늘 지소미아 그 얘기는 오후 6시인가 돼서 아까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 저녁 방송.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자, 이 자리가 중요한 갈림길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그냥 그 다우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조금 호재가 있거나 그러면 위쪽으로 양봉이 나와서 이렇게 쭉 올릴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한 650포인트까지만 올라와줘도요, 여러분들 계좌가 확 바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은 갈림길이라고 그랬는데 둘 중 하나거든요. 뭐냐면 쭉 상승이 나온 다음에 누르느냐,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일단 누르고 살짝 눌림목이 나오고 다시 올라오느냐. 뭐 기간이, 눌림목 기간이 길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게 나오느냐가 지금 중요한 갈림길이었거든요. 근데 이 정권에서 오늘 지소미아를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내일 아침에 또 오늘 밤부터 얼마나 불안해하겠냐 이거예요. 진짜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본이랑 싸우는 거 좋은데 국민들 좀 편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 바람은 그거 하나예요, 진짜. 하필이면 중요한 이 갈림길에서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내일 아침에 원래 주식시장이 오히려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오늘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나느냐, 그래서 전 세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달에 코스닥 증시가 이만큼 빠졌죠. 이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대려 올라갔어요. 개인들이 불안해가지고 계속해서 연달아 급락 나왔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갈림길인데 들었다가 놓고 가든 아니면 눌렀다가 올라가든 끝은 어떻게 돼요?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9월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 할 거거든요. 전세계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 9월달이건 10월달이건 뭐 11월달이건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왜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해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폭등시킬 거예요. 미국이 폭등하면 중국도 폭등하고 우리나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올라간다고요. 결국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든 거라고요, 지금.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살짝 이러면서 조정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막 박살을 내놓고 막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네, 결국에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래서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어차피 9월달에 가장 큰 이슈 두 개는 뭐라고요? 선물옵션 파생 고고 선물옵션 동시만기라고 금리 인하라고 했잖아요. 금리 인하 폭. 네.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은 최소한 1, 2년 이상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 상승이죠. 결국 올라간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이요? 중국은 내수에다가 지금 굉장히 지금 내수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내수주들은 급등하고 있어요. 중국도 가요. 미국도 가고 우리나라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진짜 견디기 힘드실 만큼 좀 힘드실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돈의 힘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틀 전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비중을 38%나 샀다잖아요. 사상 13년 만에 최대라지 않습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돈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의 그 거래량을 믿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소미아 얘기만 아니었으면 저도 벌써 방송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그게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저도 자꾸 이제 말이 나오네요. 네. 근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아무튼 중요한 갈림길이거든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눌러줬다 가도 괜찮아요. 확률적으로는 원래 누르는 게 맞아요. 예, 눌렀다가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지금 일본 문제 때문에 개인들이 투매가 약간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눌렀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반등 나올 때 있죠. 반등 나올 때 굉장히 세력들이 잘 만들어 놨어요. 뭘 잘 만들어 놨냐면 이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일반 개인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개인들의 머리는 되게 단순해요. 전문가면서 진짜 많이 느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하죠. 그러면 개인들은 딱 한 군데만 쳐다봐요. 어디요? 전저점. 여기만 쳐다봅니다. 여기 540인데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 깨지면 어떡하지? 주식을 팔았다 다시 살까? 네? 팔았다 다시 살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한다고요. 전저점만 신경 써요. 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자, 최소한 중수 이상의 고수들은 어떻게 보냐면 최소한 반등 나올 때 여기를 한번 본다고요. 근데 제가 그러죠. 반등 나올 때 요번에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다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끌어올릴 때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중간 중 양봉이 있죠. 그죠? 양봉이 윗꼬리 아랫꼬리도 없고 굉장히 깔끔해요. 그러면 뭐냐면 이 양봉은 나름대로 지지를 굉장히 잘해줘요. 지지를 잘해주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역할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순간 확 급락하기보다는 떨어지다가 이런 자리에서 잠깐 멈춘다든지 아니면 반등이 나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확률이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요거 센 양봉 하나 있죠. 양봉 얼마나 깔끔해요. 갭도 있고요. 그죠? 이런 건 지지 잘해줘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옆으로 6거래 정도 돌렸죠. 여기에 뭐예요? 이게 매물대예요. 이게 매물대인데 매물대는 뭐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지지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 지지하는 매물대들이 지지선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떨어질 때 이런 것들이 완충작용을 하면서 받쳐주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지난번에 7%짜리 급락 나왔다고 해서 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지레 겁을 먹으실 수 있거든요. 뭐 나와도 상관없어요. 네, 나오라고 하세요. 왜냐면 여기에서 주식을 삭스랑한 건 외국인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급락이 계속 나온다고요? 또 외국인들 손해보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할까요? 신용 반대매매 나오게 하면서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싹 쓸어갔어요, 주식을. 근데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만큼 그렇게 만들까요? 저는 그렇게 외국인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세력 입장에서. 개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무슨 생각한다? 전초점 깨지면 안 되는데 좀 주식을 팔았다 다시 살까? 아, 약간 손해보고 있는데 손절 따랐다 다시 살까? 리스크를 최소화해야지. 이런 이제 이상밖에 안 해요, 개인들은. 오직 단타 칠 생각. 단타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불안하니까 주식 오래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단기 매매가 좋아서 단타를 치시는 분은 그분들은 본인 성향이 그거니까 그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내 성향이 단타인데 그분들 보고 워렌 버핏처럼 10년, 20년 들고 가라고 해보세요. 주식을 못하죠, 그죠? 근데 성향이 단기 성향이 아닌데 단타를 치고 있다? 그럼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거. 단타를.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불안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하지 마시고 주가가 설력의 중요한 갈림길인데 설령 떨어져도 중요한 지지하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완충작용을 좀 해줄 거예요. 나중에 또 제가 또 필요할 때는 또 방송을 열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갈림길인데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른다면 여러분들 불안하실까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세게 나왔다 그랬죠, 그죠? 지수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종목이 먼저 올라왔어요. 지수가 오늘 아침에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 대비 여기까지 얼마 올라왔냐면 한 14% 가까이 올라왔더라고요. 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540포인트의 저점이 540에서 요자는 618이니까 거의 620이죠. 대충 한 이제 뭐 한 얼마입니까? 그게 따지면 60, 70, 80포인트 올라왔죠, 그죠? 80포인트 올라왔는데 계산해보니까 대충 한 14%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대충 얘기하면 그냥 한 10% 올랐다고 치자고요, 그죠? 네. 코스닥 지수가 한 10% 정도 올라오니까 종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요거에 2배, 3배씩 올라왔어요. 개별주들이 2배, 3배씩 올라왔다고요.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이 그만큼 세게 올라왔어요. 제가 저희 방 보유 종목들을 막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면 와, 진짜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했네? 세력에 매집된 종목들이 이렇게 회복을 해요. 근데 못 보여드리겠어요. 왜냐면 우리 회원들이 더 큰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종목도 노출되니까 저희 방 종목을 못 보여드리겠는데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10% 회복하는 동안 종목은 코스닥 개별주들이 20%에서 30%씩 지금 회복을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뭐 상한가 나오고 뭐 재료가 있어서 급등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재료도 없고 거래도 없이 여기 8월 6일 전후 저점 대비 개별주들이 20% 30%씩 올라왔어요.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방 보유 종목 기준으로 이만큼 올라왔어요. 회복이 굉장히 빠르죠? 왜 이렇게 회복이 굉장히 빠른 줄 아세요? 거래도 없고 재료도 없이 올라왔는데 왜겠어요? 그냥 빠질 이유도 없는데 그냥 남들 빠지니까 신용 반대매매 막 나오고 그러니까 순간 빠졌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네,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복이 빨랐던 거예요. 지수보다 그래서 회복이 빨랐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샀겠죠.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냥 여기서 바로 이만큼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680까지 확 올려버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10% 정도 추가 상승하는 거겠죠, 그죠? 현재 610 정도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 10% 이상 올라오면 600, 한 70, 80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바로 올라오면, 뭐, 저 현재, 아까 이제 지수가 10% 올라가면 종목이 두세 배 이상 더 올라간다 그랬죠? 여러분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될 거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청와대에서 오늘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또 국민들 또 불안하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진짜 네, 좀 그래요. 네, 국민들 좀 마음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좀 그래요. 네. 아무튼 내일 설령 좀 누른다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절대로 여기에서 그 패닉에 빠진 개인들이 손절 때린 것처럼 막연하게 막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원래 증시라는 게 바닥을 찍을 때 이렇게 V자로 찍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는 확률적으로 한 10%밖에 안 되고요. 요렇게 쌍바닥을 찍는 경우가 요게 8, 90%가 넘어요.
여기 살짝 눌러주는 게 뭐예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눌러주면 내가 어디서 또 돈을 좀 빌려야 되겠는데 어디서 좀 돈을 빌려올까? 와이프 몰래 비상금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그죠? 어디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올까?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일반 개인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주식을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막 이런 걱정들 하신다고요. 그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돌멩이 벌써 갔다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냥 눌러주면 그래, 내가 이 기회 아니면 내가 언제 내가 부자가 되겠냐,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설령 돈 빌릴 데가 없어도 그냥 그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돈을 어디서 빌려올까? 설령 돈이 빌릴 데가 없어도 자꾸 이제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지나서 보면 지금보다 계좌가 훨씬 더 좋아져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보세요. 항상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느냐, 제 경험이에요. 책도 좀 보고 뭐 그랬죠. 그죠? 책도 좋은 책 많이 읽었어요. 근데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이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전문가 11년 차라고 했는데 정말 뼈저리게는 이제 느낀 경험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이제 이런 바닥 지날 때 나중에 후회를 하죠. 여기서 한 번 더 사라고 할 걸, 회원들한테 한 번 더 좋은 얘기도 해드릴 걸. 나중에 항상 후회가 돼요. 지금도 열심히 방송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후회가 돼요. 저도 좋은 얘기 해드리잖아요, 그죠? 나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회가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일 불안하지 마세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말 했던데, 쫄면 안 되는 거예요. 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신입사원에서 진다는 거예요. 네네. 자, 아무튼 이제 여기 지수행위 요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전략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지수가 아무튼 이제 이만큼 급락을 했다가 지금 아까 지수가 이제 14%까지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종목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저희 방 보유 종목 기준으로 20-30%씩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수가 추가 상승이 나오면 아마 이거보다 더 올라오겠죠, 그죠?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살짝 떨어진다, 눌린다 그러면 뭐 잠깐 눌렸다가 또 올라오겠죠. 결국 올라온다니까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얘기를 왜 해드리려고 하냐면, 요번에 7월달하고 8월달에 급락 나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큰 손실을 많이 입으셨대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증권사 통해서도 알아보고 하니까 반토막 난 개인들이 요번에 수두룩하대요. 네? 계좌가 반토막에 나고 뭐 신용 같은 거 무리하게 쓰신 분들은 뭐 그냥 그냥 깡통 계좌도 속출했고 이번에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냥 거의 뭐 진짜 아수라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 기본 손실이 계좌 손실이면 50%가 넘었대요. 근데 자, 이렇게 크게 손실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뭐 50%일 수도 있고 60, 70%일 수도 있고 약간 적을 수도 있겠죠? 기준을 50%로 잡고 손실난 게 50%라고 기준을 잡고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먼저 잠깐 해드렸는데, 자, 일단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근데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왜 나왔죠?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딱 10분만 쭉 얘기하고 끝낼게요. 10분만 집중해서 들으세요. 급락이 왜 나왔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상생이 끝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매도도 엄청나게 걸려있고요. 지금도 많이 걸려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바이오에. 그리고 이미 작년에 대상승 끝났고 고점 찍었고, 작년 초에 고점 찍었고, 아무리 정부에서 정책을 내도 안 올라오죠. 네, 세력들이 이탈을 많이 했어요. 공매도도 지금 많이 걸려있고. 세력이 매집된 주식에 공매도 그렇게 많이 걸려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공매도도 아니고요. 아무튼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이제 이유가 있어서 급락을 했죠. 그죠? 요즘 임상 실패 수두룩하게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개별주들, 그 다음에 실적이 우량한 대형주들, 개별주들, 이런 것들은 왜 빠졌어요? 그냥 빠진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빠진 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빠진 거예요. 근데 왜 빠졌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용 반대 매매 시키려고 급락이 들어왔다. 이틀 전에 얘기해드렸었죠, 그죠? 자, 그래서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시원하게
자율 반등이 나와요.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빠져가지고 진짜 막 반토막 났어요. 2,500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막 5,000원 제끼고 막 6,000원, 7,000원까지 가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1,000개 중에 한 서너 개 정도. 거의 없어요. 이런 거는 애초에 바라지 마세요. 가끔씩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갑자기 날아가는 경우 있는데 아무리 재료가 붙어도 앞고 좀 제끼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좀 과장된 비유이긴 하겠지만 1,000개 중에 서너 개라고 그러잖아요. 예, 잘 안 나와 이런 거. 되게 어떻게 나오느냐. 자, 5,000원에서 쭉 해서 반토막이 나서 이제 2,500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올라오냐면 이렇게 올라와요. 한 요만큼 올라와요. 기본적으로 요만큼 올라오거든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50% 손실 나신 분이 반등이 쭉 나오면 이 50% 손실이 마이너스 30%나 아니면 조금 이제 운이 좋으시면 마이너스 20%, 좋은 종목 갖고 계신 마이너스 20%까지 손실이 확 줄어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어떻게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어요? 바이오주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떨어져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갈림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종목은 뭐예요? 첫 번째, 세력이 매집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뭐 실적이 우수하다든지 아무튼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저평가 또는 가치주 뭐 이런 거야 되겠죠. 아니면 뭐 실적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어요? 테마주 좋아하시죠? 개별주 좋아하시죠? 그럼 재료가 있든가. 그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왜요? 세력이 알아서 올려줄 테니까 세력을 믿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세력이 그동안 기다리느라 고생하셨다고 원금에다가 조금 더 얹어서 수익까지 줘서 여러분들한테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거 먹고 나오시면 세력은 이제 상한가를 하나 더 만들고 자기들은 더 먹고 나오겠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식하시면 여러분들 큰돈 벌 수 있어요. 세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세력을 욕하지도 마시고. 부자 욕하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 없다잖아요. 세력, 외국인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생각이 뭔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부자 욕하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 없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세력을 믿고 이렇게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갈아타야죠. 왜 갈아타야 되느냐? 1,000만원 갖고 하는 사람이 반토막이 났으면은 1,000만원이 500만원 됐죠? 그죠? 그런데 이 500만원이 아까 손실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1,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500만원이 아니라 뭐 700만원, 800만원까지 이제 회복이 됐겠죠. 그죠? 자, 500만원 남았을 때 원금 1,000만원을 찾으려면 얼마 수익 나야 돼요? 예, 100% 수익 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방에 100% 수익 낼 자신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해드릴 수 있어요. 저만 믿어주시면 돼요. 종목을 믿고. 예,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개인들은 이런 수익을 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목이 100%씩 수익이 나려면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매수해서 좀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100%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네. 상한가가 진짜 한 번에 뭐 3연상 나오지 않는 이상 100%짜리 수익 내려면 들었다 놓고 하니까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가면 일주일, 2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개인들은 절대 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꼭 여기에서 불안하니까 손절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비관론자들 욕을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욕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비관론자는 제가 싸잡아서 욕하잖아요. 이렇게 수익 내줄 자신 있냐 이거예요. 개인들 이 수익 절대 못 낸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손절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불안하게. 그런데 자 보세요.
일단은 손절하라고 참았어요. 참았더니 손실났던 게 700만원, 800만원까지 어느 정도 복구가 됐어요. 자, 7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얼마만큼 수익 내면 돼요? 40%만 내면 돼요, 대충. 40% 내는 거 되게 쉬워요. 저희 방은 초단타가 아니라 이제 스윙 중기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회원들 수익으로 치지도 않아요. 기간도 굉장히 짧게 나올 수 있겠죠. 그 지금은 요즘에 조국 이 사람 때문에 되게 시끄럽죠? 여러분들 조국 이 사람 때문에 되게 시끄러우니까 뉴스 보면서 욕만 하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욕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니까 하셔도 돼요. 저도 보면서 참 좀 그래요.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은 그런 걸 보면서 돈이 어디로 갈까?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대선주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조국 이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대선 후보가 나와야 되죠, 여당에서. 그죠? 누구예요? 유시민, 이재명 씨 관련주 요즘에 알게 이낙연 씨 것도 그렇고 대놓고 움직입니다. 잘생긴 조국이란 사람이 지금 무너져 내리니까 야당의 잘생긴 대통령 후보 누구예요? 뭐 잠룡이긴 하지만 잠룡급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홍정욱 씨 관련주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대선주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추석 앞두고 있는데 크게 한번 수익 날 것 같아요. 우리 회원들은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안철수 씨도 요즘에 몸값이 금값이죠. 종목들이 막 움직입니다. 살아있어요 지금. 그런 종목 들어가서 대선주에서 30-40% 수익 못 내겠어요?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만약에 손실이 800만원 정도로 만약에 줄어들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원금 회복하는데 사실 25%인가요? 그죠? 25%면은 얼추 딱 1000만원 되죠. 그죠? 이건 일도 아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내 종목이 세력이 매집이 돼 있느냐, 이게 지금 내가 정말 가져가면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되고 이게 수익이 날 거냐, 이걸 빨리 생각을 하시고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반등이 나왔을 때 그거를 딱 그 기회를 잡고 빠져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확신을 갖고 좋은 종목인데 만약 여기서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수가 눌릴 때 같이 눌린다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금방 끝나요. 네. 대출 받으러 다니다 보면 이미 조정은 끝났고 이 종목이 벌써 수익권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 은행에서 돈 잘 안 빌려주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막 돈 빌리려고 이제 노력하시다 보면 조정이 끝난다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데 반등 나왔다. 빨리 팔아서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좋은 종목을 빨리 교체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지수도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노후 걱정 없이 나중에 퇴직한 이후에도 제 방송 이제 여자분들도 많이 들으시지만 남자분들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특히 50대, 60대 회원들이 저희 방에 되게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시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불량한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이 내리셨으면 질질 끌지 마시고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갈아타세요. 내가 이미 이 종목은 내 보유 종목이지만 이건 아니다. 특히 바이오겠죠. 그죠?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이게 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억장 무너져요. 이분들의 심리가 다 깨져가지고 그냥 반토막 이상 다 손실 보고서 주식을 접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번에 많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중요한 갈림길에 지소미아 같은 걸 폐기하면서 국민들도 불안하게 하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한 마음에 한 말씀 드렸던 거예요. 이번 정권이 좀 국민을 좀 편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굉장히 주시장도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거든요. 결론은 이제 주식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안 좋은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여기서 잘 판단을 내리셔서 교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응 전략을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좀 우리 무방회원분들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열었고요. 좀 도움들이 아무도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회원분들이야 뭐 매일 제가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방송하니까 매일 얘기해드리면 되고, 그죠? 네. 사실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종목들 제가 매수 사인 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방에서 또 종목 뭐 수익 실현하는 것도 뭐 2-3개 정도 있었는데 수익 실현 해가면서 현금도 만들어 가면서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서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죠?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더 노력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3시간, 4시간 자면 여러분들은
1시간, 2시간만 자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서 빨리 들어가셔서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변에 좋은 전문가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성향에 맞는 이제 그런 분들 찾아서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을 이렇게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이오주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시고 안 사시고 여러분들 이제 그 개인 취향이니까 제가 그것까지 이제 뭐라 하진 않겠지만, 그 요즘에 그 최근 인기 검색 종목 중에 최 1위부터 인기 검색 있죠, 매일매일 인기 검색 그 종목 그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보면 대부분 바이오예요. 거의 바이오예요. 이 얘기 왜 드린지 아시죠? 바이오가 간헐적으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잘 판단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아직도 바이오를 좋아합니다. 나중에 이 종목이 많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개인들이 여기 물려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바이오는 특히 그래요. 근데 지금도 개인들이 붙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안타까워 죽겠어요. 바이오 기업 중에 정말 좋은 기업은 살아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네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 저는 참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개인들이 너무 이제 바이오를 좋아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건데, 지금도 좋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진짜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바이오 종목 중에 잘 가는 기업이 있어요. 있겠죠, 그죠? 한두 개, 두세 개, 뭐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식별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개인들이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면 거기에서는 급등이 아니라 급락 또는 장기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인지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요. 아까 이제 지소미아 얘기는 뭐 중간중간 해드렸으니까 따로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더 얘기해봤자 이 정부 욕밖에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네. 내일 증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일본 문제 때문에 이미 7월달하고 8월달까지 충분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은 많이 손절을 했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나왔던 악재였기 때문에 뒤에서는 그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아프지만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또 전략을 중요한 또 전략 같은 게 있을 때 제가 방송을 또 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뭐 밥TV 쪽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회원 가입하시면 방송하기 전에 문자가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자가 안 온다 뭐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 있죠? 유튜브 쪽에 그 제 여기 있으니까요. 잠깐 이거 안내해드리고 마칠게요. 이쪽에 보시면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뭐 오른쪽에 구독 버튼이 있거든요. 네. 유튜브 들어가셔서 진검승부 박병주 교수라고 치면 이게 나와요. 제 사이트인데 개인 채널인데, 여기서 구독 버튼 누르시면 방송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그 알림이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방송할 때마다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전엔 매일같이 했는데 요즘에는 낮에 우리 회원들 방송에 집중한다고 매일 방송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방송을 할 거니까 그때 알림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가서 그렇게 신청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